김건희 여사가 내일 검찰청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는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대선 국면과 맞물려 추측성 보도가 양산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 등을 불출석 이유로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검찰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내일 검찰청사로 나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출석 요구서를 보냈는데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불출석 사유서에는 대선 국면과 맞물려 특정 정당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추측성 보도가 양산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재판들이 모두 연기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수사한 검찰이 대면 조사 없이 기소한 점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도 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국회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에도 심신세약 등으로 외부 활동이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 대선 때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공천하는 데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르라고 했어요. 지금. 검찰은 지난 2월부터 김 여사 측에 수차례 대면 조사 필요성을 전달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의 불출석 사유서를 검토한 뒤 다시 출석 날짜를 정해 통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김건희 씨의 불출석 사유서 보셨죠?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기교적인 법기술을 발휘한 것이어서 특별한 의미를 두질 않습니다. 법기술? 네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대선 그 사전 투표가 5월 29일, 30일이니까요. 불과 한 15일 정도 앞서 있어서 그 지금 세 갈래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서울 고검의 김건희, 도이치 재수사, 도이치, 그 다음에 남부지검의 건진법사, 그렇죠. 그리고 그 중앙의 명태균, 그리고 윤석열은 그 도이치모터스 결혼 전에 것인 뭐 사실상 걸쳐 있긴 한데요. 그거 명태균하고 건진법사 건에서 공범 여부가 문제되는 것인데 이미 충분히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는 수사를 안 하고 있었고 지금 불과 한 15일 정도 앞둔 시점에서 뭐 철저한 수사 의지가 있거나 또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이루어진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별하게 나중에 다 특검으로 제대로 그나마 그 제대로 방향성을 가지고 그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봐. 네. 그다음에 이재명 재판도 중단됐는데 왜 나는 왜 불러?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사유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거는? 뭐 특별히 지금 이제 검찰을 이게 지금 뭐 대선 중립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뭐 남편은 지금 뭐 대선 관련 메시지 막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네요. 이율배반적이고 그다음에 이 수사 자체가 뭐 자기가 지금 공천 개입 때문에 선거 개입 때문에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건데 거꾸로 지금 이 수사 자체가 뭐 대선 개입에 영향을 준다. 그것도 또 이상하고 여러 가지. 또 하나 좀 고약한 거는 이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한 거 조사 없이 기소한 거를 또 이제 맞아요. 예를 들었어요. 근데 그 혐의 그 사건하고 이거하고 비교하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고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 기소한 거는 이제 보복성 기소 성격이 강하거든요. 장인돈은 사위돈이라는 그 희한한 논리로 이제 한 건데 나중에 이제 재판을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뭐 불출석 사유서의 그 근거 자체가 매우 좀 황당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 없이 기소하지 않았느냐 그 사유도 들어가 있는데 그 얘기는 혹시 나 2차 출석 요구에도 안 응할 거야. 나 조사하지 마. 정보하면 그냥 기소해. 혹시 이런 뜻을 깔고 있다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근데 그거는 막 그것까지 바라지는 않을 것 같은데. 본인도? 그래요? 일단 그러니까 시간을 끌려고 한다? 네네. 뭐 실제 윤석열도 검찰총장 시절에 조사 안 하고 그냥 기소하면 되지 뭐 이런 식의 그런 거의 적법 절차를 이해하지 못하는 취지의 발언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구실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고요. 네. 근데 제가 어제 JB타임즈에서 그 얘기 잠깐 그 이제 퀘스천 마크를 한번 찌른 게 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수사에 막 급비치를 올렸거든요. 압수수색까지 하고. 근데 오세훈 시장을 부른다는 얘기가 없이 갑자기 또 김건희 씨를 먼저 부른다고 지금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이제 아까 뭐 우리 한평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대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사실은 그 검찰의 지금 가장 큰 그 뭐 아킬레스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이제 김건희거든요. 김건희 씨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혐의 이런 것들이 오래전부터 불거졌었는데 그걸 제대로 이제 수사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대선이 지나면 아무래도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잖아요. 그 전에 이 건은 조사까지는 마칠 그럴
움직임인 것 같아요. 예. 새 정부 들어서기 전에 면피를 해야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특검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 그 특검이 들어오게 되면은 수사를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들여다볼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럴 경우에 이제 빠져나가야 될 그런 걸 만들어놔야 되는 거죠. 우리도 할 만큼 했어요. 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오세훈 시장이 아니라 김건희 씨를 먼저 불러야 그렇죠. 됐다. 예. 그런 이유다. 예,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견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정치 검사, 부패 검사들이 검찰 조직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네. 지금 그리고 그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는 측면은 움직일 수 없는 역사의 큰 흐름이고 대세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뭐 이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 크게 자기들이 뭐 판을 좌우하고 다시 뭐 검찰 개혁을 저지시킬 정도의 어떤 의욕과 계획과 그런 것들은 없고 그때그때 상황 논리에 따라서 수사 상황에 따라서 그냥 조금 진행되는 측면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튼 김건희 씨에 대해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한 건 서울중앙지검이잖아요. 그렇죠.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창수 지검장 아닙니까? 네. 유명한 분이지 않습니까? 유명하죠. 찐윤으로. 지검장의 지위 내지 어떤 판단이 여기에 개입돼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검찰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창수 지검장이 임기는 지금 20일 남았다. 네? 무슨 얘기?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 사실상 지금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뭐 식물지검장이라고 하면 좀 과한 얘기일지 모르겠으나 쉽게 하면 영이 안 선다. 네, 지금은 뭐 네, 그 정권의 향배에 따라서 많은 그 고위직들의 진퇴가 예상됩니다. 그러면 지금 김건희 씨 그러니까 소환 통보한 것도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오케이와는 무관하게 그렇죠. 수사팀에서의 거죠. 단독 행동일 가능성도 있다. 네, 그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각자의 뭐 이익과 입장에 따라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내부 겁니까? 일은 잘 알지 못하지만요. 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서울 남부지검장도 되게 유명한 찐윤으로 이제 언론 보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럼 수사팀도 별도 행동할 수 있는 겁니까 혹시? 그러니까 지금 뭐 이른바 그 친윤 라인으로 불리는 그런 고위 간부들이 사실상 지금 통솔 이렇게 장악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거기도 거의 레임덕 다 들어가 있다. 검찰에 기대하시면 안 되고요. 검사들 개개인은 자기 보호와 자기 이익에 충실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뭐 용기 있게 뭐 수사를 철저하게 하고 그런 거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도 실제 많은 반려견 묘만 12마리 있었다는 사실상 있지 않은 장소에 들어가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무슨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 지금 수사에 압수수색의 성과들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다 짐을 치워놔서 이미 아무것도 없더라. 사실은 아무 없는 곳을 예상한 지점에 이사를 가서 2번 한 거잖아요. 있다가 관저 갔다가 다시 나오는 그 과정에서 다 국민의힘당 그 대선 후보 결정 고 무렵에 임박해서 한 거잖아요. 많은 정치 검사들이 그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행동하고 언론에 취재 내지 탐지에 의해서 보도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김건희 씨 그러니까 그 소환 통보는 차기 정부를 향한 메시지. 저희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라고 하는 어필. 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수사팀 검사들은 희미한 자기의 뭐 그런 움직임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오늘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통보했었는데요. 김 여사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출석을 거부할 경우 검찰이 강제 수단을 동원할지 관심인데요. 오늘 이슈 플러스에서는 이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문소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 기자, 김건희 여사가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불출석 사유서를 냈네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그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14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검찰청사로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 요구서를 보낸 게 지난 9일인데요. 조사를 하루 앞둔 어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대선 전 소환 조사를 받으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게 주된 내용인데요. 특정 정당의 공천 개입 의혹에 관한 조사가 대선 전에 진행이 되면 추측성 보도가 양산될 우려가 있고 그러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증빙하는 서류도 불출석 사유서와 같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달 국회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에도 그 심신세약 등으로 외부 활동이 어렵다 이러면서 불출석 사유서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불출석 사유서에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이름도 나오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거론을 했습니다. 네, 어떤 그렇습니다. 내용입니까? 네, 김 여사 측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재판들이 모두 대선 이후로 연기가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뇌물 혐의를 받는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찰의 대면 조사 없이 재판에 넘겨진 점도 함께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종합을 하면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서 대선 이후에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 후보나 그 문 전 대통령과 비교해서 자신이 형평성이 맞지 않다 이런 얘기인데요. 하지만 윤 전 대통령 본인은 이제 지금 구속 취소로 풀려난 뒤에 정치적 메시지를 잇따라 내고 있는데 선거 중립을 내세우는 게 이율 배반적이다 이런 지적이고요. 또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무리한 기소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게 과연 말이 되느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검찰이 어떻게 할 건가 이 부분도 관심인데 그러면 김 여사 소환을 대선 이후로 미뤄주는 겁니까? 그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검찰은 이제 불출석 사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재소환 시기를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김 여사가 계속해서 지금처럼 출석에 불응할 경우에는 신병을 강제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통상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차례 출석을 거부할 경우에 이제 강제 수사를 시도를 하게 되는데요. 검찰은 이미 지난 2월부터 출석을 조율해온 것으로 알려져서 이미 사실 많이 봐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강제 수사를 시도하더라도 정치적 논란 때문에 6월 3일 그 대선일 이후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변호사님 지금 문 기자 설명을 쭉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불출석 사유서 이유가 됩니까? 아직 뭐 기소 단계는 아니고 수사 단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 본인의 개인 일정이라든지 어떠한 사유를 들어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 건강상의 이유가 대표적인 것이고요. 뭐 내가 수술을 예정을 하고 있다 내지는 뭐 지금 굉장히 어디서 출석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갈 수 없다라는, 그리고 이제 피치 못할 사유, 예를 들어 뭐 상을 당했다라든지 뭐 어떠한 뭐 시험 일정이 있다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고려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본인도 지금 신경쇠약이라든지 이런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출석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럴 때는 의사 소견서라든지 관련 증거물을 이제 같이 첨부해서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우선 뭐 사실인지 여부가 일단 확인이 필요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들고 있는 본인이 정치적인 중립성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뭐 김건희 여사가 전 대통령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의 사유로 주장을 해볼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다른 정치인이라든지 다른 피고인, 예를 들어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 사람들도 뭐 재판 일정이 연기됐으니까 아니면 조사를 받지 않았으니까 나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된다라는 것은 뭐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뭐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관심은 그럼 강제 수사에 나설 거냐 이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 역시도 일반적인 경우에는 출석 요구를 2회에서 3회 했다가 만약에 전혀 무응답으로 일관한다라든지 아니면 불출석 사유를 동일한 사유를 계속해서 제출을 하면서 나 못 가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구인도 가능하고 체포를 하는 것도 물론 영장을 받아서 가능하긴 합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는 조금의 이제 부담이 있기는 하겠죠. 전 대통령의 배우자이다 보니까 그런 강제 수사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중할 가능성도 있겠고요. 이것이 물론 계속해서 이렇게 출석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강제 수사에 돌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 시점을 정할 때에 있어서도 뭐 대선 전에 굳이 한다라기보다는 대선을 넘겨서 어떠한 강제 수사에 돌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시점에 있어서는 대선 이후가 될 거다. 아무래도 뭐 정치적인 걸 고려를 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문 기자, 지금 이제 김 여사를 소환 조사하려고 하는 혐의, 이제 공천 개입 의혹이잖아요. 네. 내용이 어떤 겁니까? 네, 이제 김 여사는 2022년 6월 재보선 선거와 그 지방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 공천에 관여를 했고 또 작년 4월 총선에서는 김상민 전 검사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22년 대선 과정에서는 이제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81회 3억 7천만 원 상당의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적 선거법 시효가 선거일 이후 6개월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이런 선거 개입 관련 건은 공소시효가 모두 만료가 됐습니다. 다만 공천 개입 의혹을 이제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범죄로 볼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만약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에 김 여사가 공범으로 가담을 한 거라면 김 여사의 공소시효도 이제 10년으로 봐야 한다는 건데요. 결국 검찰의 최종 수사는 이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거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이제 조사로 마무리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저희가 이 공천 개입 의혹 얘기를 할 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왔어요. 그럼 윤 전 대통령까지 수사가 이어진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이것이 일반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6개월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났다라고 볼 여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공소시효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윤 전 대통령의 당시 신분이 어땠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후보의 신분이었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6개월 적용이 가능한 것이고요. 다만 대통령으로 취임 이후에도 개입한 흔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10년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라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서 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녹취 중에 하나 공개가 된 것은 취임일 하루 전날에 녹취가 공개된 바 있습니다. 이때 했던 것을 과연 후보의 신분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행했다라고 볼 것인가의 문제가 쟁점화가 하나 될 수가 있겠고요. 다만 그 이후에 있었던 김모 검사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지시를 내렸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취임 이후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공천 개입 사건도 우리가 흔히 이제 다 통칭해서 이제 일컫고 있는 상황이지만 누구에 대한 공천 개입 그리고 어떤 시점에 어떤 사건에 대한 공천 개입인지에 따라서 조금은 하나가 이제 공소시효 완료로 수사 불가능하다라고 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공소시효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면 여전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수도 있겠습니다. 당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신분이었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법적으로 봤을 때 내가 취임 이전에는 어떠한 후보 신분이었고 당선인 신분이었고 대통령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이 공소시효 부분에 있어서 시효가 끝났다라고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그 부분을 다툴 여지도 있고요. 김건희 여사가 본인이 직접 그냥 아무런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개입했다라고 한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볼 여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윤 전 대통령이 들어오게 되면 10년으로 확대가 돼서 두 부부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하나하나 나눠서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 수사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